안녕하세요, 9분일입니다. 성공이라는 걸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입니다.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린 모두 스트레스를 버티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강한 멘탈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은 없습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도 역경이 없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각자만의 역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무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박살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유리공 같은 사람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유리공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의 근육입니다.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하죠. 몸의 근육이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잔병치레를 막아줍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고무줄처럼 말이죠. 회복력 또는 더 높이 튀어오르는 탄성을 의미하죠.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 근육이 다르고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훈련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잘 되면 누구나 회복 탄력성이 좋겠죠. 아까 이야기한 통계처럼 유리공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듯이 익숙한 영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회복 탄력성의 습득도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의 반응 기제를 바꾸는 일이죠. 이런 훈련은 뇌를 원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와 낙천주의는 다릅니다. 낙천적인 건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건 근거가 없는 망상이죠. 낙관주의는 내가 한 만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면 언젠가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반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매번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늘 수동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한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2번째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부족하고 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장점과 단점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받는 사랑과 지지나 좋은 인간관계가 더해지면 회복 탄력성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채널에서 운동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운동에서 뇌에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뇌 기능과 지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 정신과 의사가 연구한 결과 집중력을 높이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신감 향상 등 모든 영역에서 회복 탄력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번째는 감사하기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긍정성을 주는 훈련 방법 중
최고의 효과를 가진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진심을 통한 감사는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하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만 감사 일기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막연한 감사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를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오늘 일을 꼼꼼하게 회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주 하는 습관이 되도록 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를 버티고 다시 일어나서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넘어졌다면 그만큼 열심히 달렸다는 이야기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겠죠.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